간밤 비트코인 시세 22,000달러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퍼즈님과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은 또 다양한 이슈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즈님 한번 모셔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에 관한 변경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해 주셨는데요. 조금씩 우리 오늘의 코인에 관한 포트폴리오들도 잘 구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즐 포트폴리오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퍼즐 각도선을 뚫어줬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시세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퍼즐 각도선 돌파를 시도할 줄 몰랐어요. 네, 저는 그래도 다음 주는 돼야지 네.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시도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어제 바로 돌파를 시도했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뚫었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뚫었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도 물론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주봉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확실히 뚫렸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1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요 퍼즐 각도선 사이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공방 중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 생각에는 확실히 뚫렸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려면 지금 이게 주봉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요 위로 안착을 했느냐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마감은 월요일 날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확실하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를 좀 생각을 해 왔는데 일단은 이제 볼린저 밴드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지난번 하락과 비교해서 패턴을 좀 비교해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하단선까지 가기에 지지부진하게 그냥 조금씩 음봉을 만들어서 떨어졌다가 요 하단선을 터치하고 그 음봉의 크기가 엄청나게 세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단선에서 상단선까지 갈 때는 양봉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양봉을 조그맣게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다가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하면서 음봉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조금 뭐 하루 정도 음봉으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퍼즐 각도선이 완벽하게 뚫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짧은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해서 이게 1시간 봉인데 아래로는 요렇게 위로는 요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종가 마감으로 요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요 아래 안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박스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거는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신뢰하는 패턴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요 위에 상단선까지 가면 일정 부분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퍼즐 각도선을 뚫어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주봉 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주봉 마감이 되면은 저희가 또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퍼즐 각도선이 또 이제 돌파가 확실히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에 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퍼즐 각도선을 돌파했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공포감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익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패턴이거든요. 하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만 익절이라도 빠져나와야지, 조금만 본전이라도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가면 일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물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현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익절이나 포지션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적절한 현금 비중은 최소 10% 이상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게는 한 30% 혹은 50% 정도까지도 현금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네. 어제 저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제 매도하고 나서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잠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매도했던 포인트가 이제 요때였고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지금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라도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량을 전부 다 턴 것도 아니잖아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 물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일부라도 익절을 좀 해놓거나 물량을 좀 줄여놓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현금 비중이 지금 좀 중요하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중요하니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하시고 현금 없으신 분들은 조금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는 제가 4만 원 이상부터 좀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금방 올릴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가 되기 전에 4만 원 근처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제 채널에서 따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비중을 조절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매매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퍼즈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처럼 풀베팅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약간의 물량을 덜어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맞나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을 믿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감안하면서 쭉 가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네. 제 생각엔 그냥 갖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끝까지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금이 없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약간의 수익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부의 물량은 우리가 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했던 것처럼 이 매도해서 수익 상태로 남겨두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두신 이후에 또 매매 전략을 퍼즈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간밤에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3분의 1 정도의 물량만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남은 물량에 관해서 또 매도 사인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퍼즈님이 또 개인 채널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큰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AS 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세 차트는 또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좀 오늘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좀 퍼즈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또 대입을 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다뤄드리면 네. 좋은 얘기였어요.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크게 오르지 맞아요. 못했는데 떨어졌어요. 코인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때 이후부터 나스닥, 비트코인, 금 이런 게 차트가 거의 다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러한 거품이 꺼지고 나면 거품 안에 갇혀 있었던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나면 그 안에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요거를 한번 PPT를 제가 이제 준비해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예전에 찍었었던 건데 아주 옛날이네. 되게 젊어 보이세요. 이게 이제 2020년도 3월에 이제 제 채널에 그냥 원래는 이제 그 수강을 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이었던 건데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채널에 이제 업로드 그냥 해놨는데 요게 이제 2020년 3월 4일날 업로드가 됐고 실제로 찍은 건 2019년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예측 가능한 호재로 찝었던 게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 암호화폐 ETF 승인, 그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였습니다. 암호화폐 ETF 승인이 왜 호재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 테고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은
뭐 될 수 있다 없다 뭐 말들은 많지만 요거는 나중에 뭐 또 네. 시간 되면 다루고 요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해놨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왜 호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이때 요 PPT인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졌었어요. 뭐냐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프리미엄이 붙여가면서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이때 당시에 검색을 하면 이게 2019년 검색한 요거 나오는데 이때도 프리미엄 붙여서 사고 짐바브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검색하면 프리미엄이 600%인데 이건 뭔 소리냐면 원래 가격의 7배의 가격에 주고 샀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최고가 75,000달러인데 지금이 비트코인 2만 달러 조금 넘는 걸 감안하면 19년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붙이고 사람들이 사갔다라는 거죠. 터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본인의 나라가 정말 위험해. 위기에 처해 있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거나 이럴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달러로 바꾸거나 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뱅크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달러를 바꿀 수도 없고 또 암시장에서 달러를 바꾸기에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달러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고 다닐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의 대체 물건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월렛 조그마한 것만 하나가 있으면은 쉽게 본인의 자산을 이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각광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이때만 해도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비트코인을 투자의 상품으로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비트코인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난 주식할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만약에 진짜 위험한 나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생존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리랑카가 이미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디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IMF한테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우리나라 이제 1998년에 우리나라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70%한테 빵 구입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가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IMF에 돈을 빌리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거를 의논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티니지 같은 경우에도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24%,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3세계 국가 전반적으로 지금 파산의 위기에 있거나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지금 뭐 뉴스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조만간 뉴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도 위험합니다. 예, 지금 이제 독일 경제도 지금 경고음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 달러랑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졌었는데 그게 깨졌다라고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식으로 미국은 버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버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본인의 화폐 가치가 너무 뚝뚝뚝 떨어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국가 파산이나 이러한 준하는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제 거품이 걷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경제 위기는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일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퍼즈님께 좀 한마디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최근에 우리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는 걸 좋아한다라는 좀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수수료 부분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 안에서 현재는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좀 국가 부도 위기에 취한 국가들이 통화 정책으로 그런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국가 차원에서 선택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통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3,0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네. 먹었는데 내일이면 4,000원이고 그 다음날 5,000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의 돈이 떨어지는 속도가 본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치이기도 한 건데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처음 만들어진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 좋은 코인이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이제 계좌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전송 속도가 높은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이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디를 가든 현금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인한테 휘둘리거나 네, 이러한 가능성이 제일 적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어쨌든 그 대체제로 생각을 달러나 금의 대체제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시각으로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달러, 본인들의 자국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또 퍼즈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퍼즈님께 또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같이 나스닥이랑 같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네. 이런 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비슷하게 갔을 뿐이지 그 전에는 많이 다르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정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신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이구나라는 마음들을 하나씩 좀 새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